안녕하세요.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에는 구독자님이 직접 올려주신 사주를 저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인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에는 안나 엘렌데님의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사연부터 보시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봤지만 댓글로 처음 써봅니다. 양력 98년 7월 6일 오후 4시 59분 남자이고 본인입니다. 제 사주가 신약인지 신강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격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라는 사연 주셨네요. 사주가 신약인지 신강인지 또 격이 어떤 격인지 알고 싶다는 사연이죠. 자, 그러면 안나 엘렌데님의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안나 엘렌데님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처음에 접하면은 사주팔자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야 사주팔자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분포, 오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연간에 무토 큰흙, 연지에 임목 큰 나무, 월간에 무토 큰 흙, 월지에 오화 작은 불, 일간에 간목 큰 나무, 일지에 임목 큰 나무, 시간에 임수 큰 물, 시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를 읽어보면 사주 속에 흙기운도 있고 물기운도 있고 나무기운도 있고 불기운도 있고 쇠기운도 있구나, 오행이 갈고루 갖춰져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오행의 균형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행의 분포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일간의 동그라미입니다. 일간이 사주팔자는 일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주의 주인공인 간목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래야 일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세력을 알아봅니다. 어떤 세력이 오행이 강한지요? 나무 세력이 강한지, 물 세력이 강한지, 흙 세력이 강한지, 불 세력이 강한지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오행의 세력을 알아볼 때 일간이 내 편의 세력과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을 구분해서 파악하다 보면 사주의 강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 강약이 중요하죠. 사주가 강해야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사주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요. 일간의 내 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물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에 임목 큰 나무, 일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이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시간에 임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신금 안에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임목 큰 나무, 임수 큰 물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상대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 받고, 재상 일간이 극하면서 힘 받고, 관상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준 오행, 불. 재성은 나무가 극한 오행, 흙. 관성은 일간을 극한 오행,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보면은 불은 월지에 오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안의 병화 큰 불, 일지 임목안의 병화 큰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연간에 무토, 월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안의 무토, 월지 오한의 기토, 일지 임목안의 무토, 시지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지장간에 흙들이 상당히 숨어 있죠.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시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오와 작은 불, 무토, 큰흙, 신금, 큰 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시지에 있는 신금 있죠. 신금은 일간인 간목을 극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겠죠. 나를 극하니까. 신금이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시간에 있는 임수를 생하고 임수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내팽이 돼버렸죠. 그러니 사주에 힘빨이 생깁니다. 신금 하나가 내팽이 됐네요. 자, 그러면 사주에 힘빨이 생기고 사주가 강해질 것 같은데 이 사주의 포인트는 오화입니다. 이 오화가 과연 이 나무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지, 목다식이 되는지, 불이 살아나는지를 알아야 사주 강약을 잡기가 좋습니다. 오화가 만약에 목다식으로 꺼지게 되면은 사주가 아주 강해지죠. 관인상생에 비겁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불이 살아나게 되면은 식상이 일간의 힘을 많이 뺀다는 얘기죠. 과연 목다식이 될까요? 불이 살아날까요? 임목안의 병화가 암장돼 있죠. 암장돼 있는데 일지 있는 임목은 관인상생은 물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목도 받고 있고 임목도 받고 있기 때문에 불기운이 약합니다. 그러나 연지 있는 임목은 아니죠. 물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무토의 조열한 흙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사주가 조열해집니다. 그리고 5화월이면 여름이죠. 그러니 임목은 물도 못 먹고 바짝 마르게 됩니다. 성냥개비 하나만 되면 불이 붙을 정도로 조열해지죠. 그래서 이 임목이 오화가 던져지면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임목은 불기운이 붙어가지고 이 오화를 생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사주가 힘빨을 불이 살아나면서 화생토도 되면서 간목에 힘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주는 신강이 아니라 중강 정도, 강사주는 강사주인데 중강 정도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불기운이 불이 붙어가지고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편은 임목, 연지에 있는 임목,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갑인과 시지에 있는 임신이 다 내팽이지만은 불기운이 살아났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까지는 못 가고 중강 정도 되는 사주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괜찮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니까요. 그죠?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중강 정도 되는 사주는 운에서 힘빨을 더 받아야 됩니다.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식상, 재상을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 둘 게 중강 정도, 강사주는 중강 정도 되는 사주는 운에서 힘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이번 용신은 임수가 되겠죠? 왜 그렇죠?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나한테 힘도 못 주고 또 신금이 임수를 생하느라고 간목을 크게 안 하는데 임수가 없게 되면은 시지에 있는 신금은 간목을 바로 때려버리죠. 간목을 때려가지고 관살 맞은 사주가 되어서 사주가 약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임수가 있으니까 관인상생으로 내편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가 훌륭한 용신이 되겠습니다. 일간에게 힘을 주고 부담스러운 신금을 관인상생으로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용신이 되겠습니다. 용신은 임수고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 희신은 운에서 첫째 큰 쇠가 오면 좋겠습니다. 경금과 신금. 왜 그렇죠? 신금과 경금이 오면은 금생수를 해서 물을 도와줘서 관인상생으로 내팽이 되지만은 사주에 강한 무토 흙을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통관도 시켜주죠. 그러니 아주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물론 힘빨을 더 주기 위해서 운에서 물기운이 와도 좋습니다. 수생목을 해주니까요. 그렇지만은 통관을 시켜주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는 쇠운도 상당히 좋은 통관, 억부, 용신,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에서는 큰 새가 오면 가장 좋은 희신이고 그 다음에 큰 물이 와도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고 상당히 사주가 관인상생으로 되어 있고 또 인목이 뭔가요? 걸록이죠. 걸록이니까 학문성, 직업성이 상당히 좋죠. 연지에 있는 인목도 걸록이 된다는 얘기죠. 또 관인상생도 돼 있으니까 학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사주의 흉한 무토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되는 사주입니다. 반드시 관인상생 걸록을 따라가는 학문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면은 재물발 그 다음에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물을 쫓기보다 학문 그 다음에 나이 센스 이런 걸 따라가면은 좋은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주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인생 흐름도 괜찮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니까요. 반유통은 된다는 얘기죠. 운에서 쇠만 들어오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니까 완전 유통이 되니 좋습니다. 운 흐름도 괜찮죠. 쇠기운과 물기운으로 흘러가니까 운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이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 양팔동이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오화 빼고는 다 양기운이니까 예 맞습니다. 양기운이 강하고 불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양팔동이나 마찬가지인 양칠동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기질적으로 중강 정도 되는 사주지만 기질적으로 아주 강기질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인일주로 태어나서 삼비기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문 그리고 나이 센스로 승부하면은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나 엘렌데님의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공주님의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